여름밤, 한창 습기 가득한 장마철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마을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현대 문명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덕분에 도시의 소음을 피해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확연히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촉촉한 풀내음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을의 민박집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우리는 산책을 하기로 했다. 마을 구석구석을 걸으며 밤의 정취를 만끽하던 중 문득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밤길 조심하게. 특히 그 소리에 홀리지 않도록. 그 소리 듣게 되면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갑작스러운 경고에 우리는 당혹스러웠지만 그냥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저녁 공기를 마시며 한참을 걷다가 저 멀리 마을 가장자리의 숲으로 발길을 옮겼다. 친구들 사이에선 누구 하나 먼저 겁먹지 않으려는 듯 웃음 가득한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숲 깊숙이 들어설수록 기분이 묘해졌다. 소리 없는 고요함이 점점 깊어졌고 거대한 나무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숲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잔잔한 멜로디는 한낱 토속적인 민요 같기도 했다. 뭐야? 저기서 노래 소리 들리지 않아?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에이 설마 그냥 바람 소리겠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나도 노랫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어쩐지 그 소리에 홀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랫소리에 이끌리듯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정신을 차리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채 나만 홀로 남아있었다. 더 놀라웠던 건 이제는 노랫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들었다. 사방이 어두운 숲속, 낯선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중 그 노인과 마주쳤다. 등 뒤에서 나타난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엔 흐릿한 불빛이 보였다. 불빛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도착했다. 모두 같은 경험을 한 것이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고 맘먹었지만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다시 숲을 찾았다. 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노랫소리는 더 강렬히 우리를 유혹했고 다시 한번 우리는 헤매어야 했다. 마을로 돌아온 새벽녘 문득 한 생각이 스쳐갔다. 숲속에 사는 무언가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년 여름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검은 숲과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리고 숲속 어딘가에 나를 부르는 목소리. 꿈속에서조차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공포가 나를 짓누른다. 몇 년이 지나고 난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그 노랫소리는 여전히 귀에 맴돌고 있고 숲은 나를 꿈속에서 부르고 있다. 때때로 그때 그 노인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 소리 듣게 되면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깐. 두 번째 이야기엔 너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이었고 그녀는 항상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불면증이었습니다. 미영은 밤이 되면 늘 잠자리에서 뒤척이기 일쑤였고 잠에 들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피곤해 보였고 더불어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느닷없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은 고요하고 그녀의 방에는 작은 램프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마침내 새벽 3시가 되어 그만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그녀는 무언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미영은 침대 옆 작은 창문을 건너편으로 무심코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 서 있는 희미한 실루엣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 실루엣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키가 크고 가느다란 형체를 가진 사람이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묘하게도 그 존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정체 모를 인물은 천천히 손을 들어 미영을 향해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겁에 질린 미영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인 감정에 결국 창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그 인물은 느린 걸음으로 집 앞 작은 숲을 향해 걸어갔고 미영은 이상한 힘에 이끌리듯 그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미영은 그 검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재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 속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그 인물은 발걸음을 멈추고 미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져 가는 기억 속에 내가 있지. 너의 과거를 밝혀줄 진실이 여기에 있어. 그 말에 미영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과거의 조각들을 떠올리려 했었고 천천히 머릿속의 이미지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녀는 이 숲가에서 또래 친구와 놀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아예 그 친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그림자 아래 잠자던 친구의 홀령이한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자는 미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순식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새벽 3시에 깨어나는 일 없이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잊혀졌던 과거와의 화해가 그녀의 불면증을 치유한 것처럼 말이죠. 이후로도 미영은 그 경험을 특별한 비밀로 간직하며 그 숲을 지나갈 때마다 잃어버린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친구가 다시는 잊혀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와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전국 일주를 하기로 했다. 우리 둘은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전국의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다. 계획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야간 운전을 좋아하는 우리는 밤을 틈타 도로를 달리기로 했다. 구미진 산길을 지나고 있을 때쯤 밤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두꺼운 안개가 내려앉았고 라디오에서 작은 잡음 소리가 이어졌다. 그때 내 친구인 종현이가 좁은 산길에서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긴 어디지? 내비게이션이 자꾸 신호를 놓쳐 그는 약간의 불안을 내비쳤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큰 길 나올 거야.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차는 계속해서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도로는 점점 험해졌고 주변에는 아무런 표시도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마침내 작은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오래되고 낡은 간판의 유령마을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유령마을? 농담이지? 나는 소름이 끼쳤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길을 좀 물어보기로 했다. 주변에는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길가에 있는 집들은 폐가처럼 보였고 빠르게 흘러간 세월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문득 어떤 집의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손전등을 꺼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던 우리 앞에 낡은 주유소가 나타났다. 주유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깨어있는 듯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기름을 넣기 위해 내렸다. 그리곤 구내로 들어가 기름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아무도 없어. 종현이가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카운터 뒤쪽 문이 열리면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세월에 지친 얼굴로 우리를 응시했다. 길을 잃었나?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큰 길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노인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시계탑을 기준으로 오른쪽 길로 가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조심하게. 이 마을은 자정이 지나면 좀 달라지니. 그 말에 우리는 작은 오싹함을 느꼈지만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차로 향했다. 그리고 시계탑을 지나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린
동일한 풍경을 반복해서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시계탑을 지나 오른쪽으로 돌아갔지만 계속 원을 도는 것 같았다.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혹감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했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주유소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듯 주유소는 아예 다른 모습이었다. 그곳엔 불빛도 노인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만 남아 있었다. 우리가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종현은 어이없다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점점 아침의 해가 밝아오고 있었고 그제서야 안개가 걷히며 우리는 가까스로 마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아침 햇살 아래 돌아본 마을은 방과는 또 다른 공포였다. 모든 것이 텅 빈 황무지로 보였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 마을에 대해 검색해보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주민도 지명도 그 어디에도 그런 마을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며 친구와 나는 두 번 다시 그 길을 통과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 마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때 만난 노인은 누구였을까?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겨진 그 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공포로 자리 잡고 있다.